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예, 기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문제를 풀기 전에는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답들,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들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시사적인 것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시사라기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찾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사는요, 그 우리가 지금 문제가 나왔거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매력적인 오답들이 그냥 만들거나 의미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것까지 막 정리를 다해서 찾아서 그걸 다 집어넣는다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예, 아마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던 것 위주로 정리를 하고 더 많은 문제를 보는 게 맞지, 나머지 오답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좀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아시타비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시사적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뭐 안 유명한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시사적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저희 뭐 MBC나 뭐 경향이나 헤럴드나 이제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보통 되는 거 위주로 하게 되는데, 신문에 노출된 것 또는 방송에 노출돼서 사람들이 오르내린 것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기타 이제 상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에서 이 언론 쪽 같은 경우들은 노출이 최근에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빅데이터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꺼냈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사 정치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 흐름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어록이라든지 말을 꺼냈다라든지, 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죠. 아이스탑입니다. 나한테는 옳은데 너한테는 그르다.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나면 불륜이다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참 많죠. 이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게 허용되는데 남은 안 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어른들 보면서 어른들은 하는데 난 안 돼. 애들이니까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 있어요.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성인이 되게 되면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고 정말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누굴 죽이고 싶어, 그건 안 돼. 라고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적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과 거짓 측면은요, 아시타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가치적으로 당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익숙한데 목불견첩은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썹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은 보이지만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여기 뾰루지가 나면 저는 안 보여요. 거울 보기 전까지. 제 눈으로는 제 눈썹을 볼 수가 없다죠. 이 등잔 밑이 어둡다도 비슷한 의미도 쓸 수 있지만,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인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요. 그래서 교수들이 선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매년마다 교수, 정치가들이라든지 또는 언론사에서 뽑은 이런 것들 사자성어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 뜻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 당시 2020년이 어떤 일이었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번 쓰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2번입니다.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된 경주 소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월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네 군데 위치 정도를 조금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있느냐, 뭐 여기 보면 고리도 있고 월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전라도 쪽이죠. 호남에는 이제 영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네 군데 지역이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월성 지역에 있는 것을 이제 없애버린 이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도 시사적, 역사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40주년이죠. 예, 4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가르쳐 주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원자력이라는 게 왜 원자력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위험한데 왜 해요? 라고 하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이거요, 재료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에 가깝냐, 한번 살며만 차려놓으면 수력 발전과 비슷합니다. 우라늄 비싸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라늄이 쓸 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우라늄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그래서 화력 발전 같은 경우 우리가 가변적으로 통제가 되기 쉬운데 원자력도 통제를 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위치가 어디 월성이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최근에 이제 2019년 12월 이렇게 된 건데 이때도 이제 시사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라고 했어요. 이 6대 범죄라고 해서 부패, 경제사범, 그다음에 공직범죄, 그리고 여기 보면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합니다. 워낙 사이즈가 큰 거고 이제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 강하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다 규명이 되고 되느냐라고 한다면 좀 애매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애매한 게 바로 뭐냐면 강력범죄죠. 이제 강력계 형사라는 말이 있어. 강력계 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강력계 형사 쪽 보게 되면은 전투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저 그 유행했던 거 그 뭐지? 영화 있었죠. 갈비통닭 나왔던 거.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 마약 수사단으로 나오고 다른 이제 강력계가 있는데 강력계들도 그 마약 쪽 팀이 이쪽 팀에는 한 수 접어준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강력계보다 더 심각한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 마약 사범 같은 경우 그 형무소 안에서도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약을 했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경찰이 직접적으로 잡아서 수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시스템이 됐다는 거 2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4번입니다. 2021년 2월 화성에 착륙한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이거 아마 저희가 3월달, 4월달에도 계속 다뤘고요. 문제도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여기서 이제 출제를 했었고 우리가 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화성에 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리질리언스나 인저니어티, 리질리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이 있죠. 여기서 이제 탐사선 이제 거기다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퍼셔비어런스가 이번에 그 착륙한 우주선 그 자체고 여기서 탐사 이제 그 기체 기계가 이제 리질리언스로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됐었고 에제르 크레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에 이제 삼각지로 추정되는 것에 관한 위치 지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한 느낌 때문에 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출발에 대해서 처음 안착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2020년 8월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맺은 협정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로메나 생겐이나 파리기 협정, 파리기 협정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후 관련해서 몬트리올 의정서, 교토 의정서나 파리 기후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으로 있었던 그 람사협약 같은 것들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던 환경 협약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생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 상징적인 거죠. 모두 모여서 이제 관세를 없애고 베네룩스하고 모여서 이렇게 됐던 거고 로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하고 이제 그 9개국 정도 될 거예요. 유럽에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경제적 협약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협정 같은 것들은요 나올 때마다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사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조금 드문 거 이렇게 해서 낚으려고 된 거고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2020년 8월 최근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란에서 이제 경제란 말고 이렇게 국제란 보셨을 때 어떤 협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와 관계 있으면 거의 무조건 출제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저자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도 제가 본 책이 2개가 있네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우메르테오 장래의 이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한나렌트 같은 경우 마키아벨리 가면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알티슈에라고 합니다.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해서 이제 전형적인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갈등론자죠. 사회학자 분이시고요. 한나라트는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래가지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 가족에서는 아주 친절한 아빠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느 이제 지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조직에 대한 성향도 있고 인간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학자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명한데 마키아벨리 가면 같은 경우 이건 다른 거고 가면이라는 게 어떤 이중성에 대한 얘기인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군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왕정 중심으로 절당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건데 국민들의 어떤 카리스마를 얻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지배의 양면성, 군중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그런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헤게모니의 획득에 대해서 부정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은 아닙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리차드 호킨스는 이 책 말고도 유명한 게 있죠. 우선 이 사람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를 만들게 되면서 이타적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과학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 자체가 진화하게 되면서 이런 이타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해서 과학으로 우리의 그 어떤 선함을 증명했었던 사람입니다. 6번이고요. 갑자기 리차드 호킨스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좀 유명한 밈입니다. 인터넷 밈이라고 하죠. 지금 다르게 쓰이는데 어떤 문화적으로 이제 대세가 돼서 주류 문화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 2021년 치안경찰 수사경찰 분리에 새롭게 출범한 수사조직. 이 앞에서 요약된 부분으로 다 다뤘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국수본이죠. 그래서 이 국수본이 만들게 되면서 이전에 특수본의 이제 활동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반부패 이제 반부패 이제 담당 이제 수사로 반부패 수사본으로 바뀌게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식상 만든 거고 1번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국가19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에 설립된 국제 백신 공급 기구입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거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모여서 이렇게 돼서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경우는 백신 공급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 취약한 나라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순차적인 하죠. 개발한 나라가 자국내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도 우리가 불안하다, 뭐 정부가 안 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백신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때 언제 얼만큼 주느냐에 대해서 이거 발설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그게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이나 이게 공개되는 거리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될 경우에 백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조건을 한다? 그럼 우리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언제 몇 개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자꾸 물으면서 이거 갖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안을 내놨으면 그 계획안을 당길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건 안 되죠.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넌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언제까지 할 건데 잘해봐. 라는 얘기를 우선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가능하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언제 합격할 거야 라고 하면 22년 후에 안 되죠. 이런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금 뭐 제가 뭐 정부를 옹호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언론의 시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언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 대안 제시도 없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렇습니다. 욕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원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욕하고 싶어해요. 정부를 싫어해. 9번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작은 조건을 붙여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전략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작은 조건을 이제 붙여가지고 좀 더 이제 더한 것을 얻어오려고 하는 것 중에 니블링에 대한 얘기고요. 살라미는 살라미처럼 잘라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니블링 전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시체마로 개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덤으로 이것도 줘. 이거 주는 김에 이것도 줘라고 하는 게 니블링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규모로 모여 만드는 회사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직접 이게 어떤 기업체라는 건물이나 이제 임대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호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규모로 만드는 회사가 이 소호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알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데요. 실제로 이 소호는 가정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어서 집에서 이걸 하게 되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어플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게임 같은 거 뭐 1인 개발자, 2인 개발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양질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 이런 소 형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여기서 굳이 볼 거는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도 출제가 많이 돼서 우리 앞에도 있죠. 예,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강서 기업 같은 그런 미국에서 뽑아놓은 이런 것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에 설립된 중국 주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주도에서 딴 게 있는데 이게 아시아가 중심이 됐다라고 해서 하는 것 같고 인베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뱅크라는 단어 있어야 되겠죠. 그 뱅크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고 아시아 있는 거 찾아보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1번이죠. 그래서 AIIB에 대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세계은행 WB죠. 월드뱅크에 대해서 약간 정언이런 거고 사실은 세계은행에 정한다기보다 이제 중국 주도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견제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12번 기준 범위 기준 범위 합계 조건으로 지정의 합계를 구하는 엑셀 함수는 이 시사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고 제가 약한 분야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왜 그렇게 설명하세요. 약합니다. 아마 저는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썸프 함수 썸이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골라 주셔야 되고 3번에 대해서 지금 해야죠. 근데 문제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3번 이제 이거 아마 명목적도로 이제 붙이는 것 중에 하나죠. 합계를 구한 거니까 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덧셈이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S하고 썸이프라고 했을 때 S가 붙느냐 안 붙느냐라는 관점을 해고 카운트가 들어가니까 저거는 셈이겠죠. 하나씩 이제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제 뭐 중간값이라든지 셀 때 이제 쓰는 함수더라고 해서 유추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예, 각국 정부 지도자 연결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영국 보리스 존슨, 일본 스가 요시드, 미국 조 바이든, 인도 나렌드라 모디 나와 있죠. 이 모디 같은 경우는 지금 코빈드죠. 남레이트 코빈드가 지금 맡고 있고 모디 대통령은 이제 이전에 이제 해서 이제 실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총리죠. 예, 총리로서 이제 하게 됨으로써 카스트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간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모디는 지금 아니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네요. 13 올림픽 오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오륜기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상징하는 이제 조화나 어떤 뭐 이런 것들 정의나 이런 것들 의미가 있고요. 올림픽 개회 선언과 동시에 개항한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개항됐다. 근대 올림픽 상징한다. 폐막식에서 차기 올림픽 개최지 시장에 넘겨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1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7회 엔트워프 벨기에 올림픽 때부터 만들어졌었다 해서 상징적으로 된 거니까 그때부터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제 계승을 하게 되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역대죠. 전쟁도 아니고 이제 코비드라는 상황이 지금 이제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막았고 이제 일본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매몰 비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이제 또 굉장히 세지게 됐는데 2번입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는 이제 여름 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됐었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15번 윤리적 소비의 시인데 윤리적 소비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소비가 있고 그야말로 이제 윤리적 소비, 이제 인권에 대한 소비, 착한 소비라고 하죠. 착한 소비, 환경 소비, 그린이 붙을 거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착한 소비는 이제 인권적인 의미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정무역 나와 있어요. 착한 소비죠. 동물 가죽 제품 물건이니까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환경이니까 그린적 의미도 있고요. 지역 화폐로 지역 특산품을 샀다라고 나왔어요.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는 지역 살리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윤리적 소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내가 이거를 하게 됐을 때 가성비는 논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에 대한 얘기는 전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한 소비가 어떤 사회적 기여도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산물도 많은데 텃밭에서 DC가 직접 기른 유기농 토마토는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 생산활동이죠.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6번 지정된 조사관의 공무원의 권력 내용을 감시 조사하는 행정통제제도 나와 있습니다. 지정된 조사관이 이렇게 해서 정해져 갖고 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언론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엄부즈만 제도죠. 그래서 이 엄부즈만은 실제로 이제 부당한 행정 조치나 이런 것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왜곡된 것을 하거나 이런 걸 수사했을 때 그것을 감시해서 알리는 제도가 엄부즈만 제도고 지금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알리는 공간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저희 문제, 예상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국의 4대 IT 기업을 뜻하는 팽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글자를 보세요. 예, 보시면은 팽이니까 지금 팽을 진짜 잘 골라놨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의외입니다. 이 4대 IT 기업이라고 그랬을 때 IT에 투자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존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애플은 이제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그 자체라기보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매체, 아이폰이나 어떤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전자기기 회사죠. 예, 그러다 2번이죠. 잘 만든 문제죠. 2번 성당 음악이나 이탈리아 유래인 한말로 무반주 성가대 음악입니다. 실제로 이런 무반주 성가대 음악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엘 시스테마 같은 거네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가난한 빈민층 아이들의 어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비슷한 생인데 성가대 음악 이제 무반주죠. 입으로 이제 모든 악기 역할하는 아카펠라에 대한 얘기고 아리아나 세레나데 같은 경우는 어떤 음악의 장르들입니다. 3번 다음 중 2020 노벨상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과학연구 분야는 무엇인가? 예, 노벨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무엇을 받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유전자가 암흑물질, 시험 간염 바이러스, 블랙홀. 이번에 이제 블랙홀도 상을 받았죠. 예, 상을 받았었고 그래서 2020년에 또 평화상 같은 경우도 기구가 받게 되고 이게 상당히 이제 이전과는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22년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았던 것 중에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어렵죠. 그래서 누가 받았나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누가 받았냐가 왜 받았냐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벨상 같은 경우, 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공신력이 있죠. 이 받음에 대해서. 물론 최근에 그런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번 다음 일본, 중국, 대만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예, 굉장히 당연히 물어볼 거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나오죠 조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가쿠 열도라고 하고 전부 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핵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른대 같은 경우 남사군도 같은 경우도 역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여기서 낀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어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현상은 64년 뉴욕 주택가 여성이 강도에 살해되는 35분 동안 이웃 주민이 38명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것들 방관제 효과. 이 실제로 이 방관제 효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처벌을 어느 정도 하려고 만든 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법에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됐을 때 그것을 방관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법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폭력이 자행되는 것이 현대 사회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학교는 정말 어렸을 때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방관제 효과, 제너비스 증후군이고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한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거리두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형상 때문에 이 제노비스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독사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6번 올림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아. 2020년 동계올림픽 중국 베이징, 2021년 일본 도쿄. 2021년 하계올림픽을 일본 도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기 자체가 열릴 예정이다로 갈게요. 예, 열릴 예정이다. 근대 오전 경기 하나 더. 올림픽 관련 IOC는 그리스에 본부를 둔다라고 하는데 IOC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최초의 그거다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이후에 이제 쿠베르탱 남장이나 뭐 기타 등등 스위스에 그 위치를 두고 있다. 중립국에 두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4번이네요. 7번 IT 용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클라우딩 컴퓨터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맞고요. 2번 제너레이팅 용어 걱정이 사용하듯 유도된 어플리케이션 나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게 산출되지 않고 언제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거 유커머스, TV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커머스, 스푸핑
해킹 등 사이버 범죄인데 이 스푸핑은요 이제 이 무제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해킹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써야 됩니다. 명확하게 돼 있지 않지만 맞다고 하고 유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 포괄적이란 거에 대해서 전자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TV를 통해서 하는 거죠. TV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TV를 통해서 홈쇼핑이죠. 인터넷 통해서 이커머스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TV 커머스 또는 T커머스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유커머스는 전체에서 다 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인 가장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는 거. 8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 잘 통하는 강철로 200이 당다.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는다. 이 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 도체 자체가 이게 하면서 이 물질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 것 중에 이 그래핀이 들어간 게 이 이어폰 있죠. 소리 전달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돼 있고 굉장히 이제 다이아몬드 튕기면 신축성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죠. 예, 9번 다음 한국 애니메이션 중 박스오피스 관객 수가 가장 높은 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제일 높은지. 책까지 만들어졌고 뮤지컬도 만들어졌고 다양한 이제 버전업이 돼서 딴 걸로 이제 나오게 된 게 바로 3번 마당을 나온 암탉이죠. 뭐 전박이나 천년여우제 어비도 이제 유명하긴 했습니다만 너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기술이 들어간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마당을 나온 암탉 골라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예, 저희 아이가 볼 책에 꽂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문학 관련 영어와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노벨 문학상 피터 한트케가 수상했다. 피터 한트케, 힌트케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트케.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루이스 글릭이 수상했죠. 힌트케 같은 경우는 피터 한트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작품을 쓰게 된 건데 피터 한트케 같은 경우는 2019니까 이전에 낸 거 노벨 문학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는 우리나라 최초 순수문예상인지 맞고요. 부커상 같은 경우 3대 문학상이 나서 이제 우리나라 한강 씨가 여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상이죠. 스필 문학의 3대 장중 하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되네요. 11번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전시회 공연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제 공연 행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보게 되면 이름을 보셔도 여러분이 익숙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고 이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게 역사적으로 3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진행되는 거 우리나라도 광주 비엔날레로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이제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걸로 많이 변했고요. 내부에서도 많은 걸 했었습니다만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예전에 문제였으나 이제는 안전하게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게 문제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올 달에. 그래서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12번 보기에 설명하는 영어 국가유지 발전이 지도자와 도덕적 관념이나 종교적 정신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아까 봤었던 문제 중에 한나 아렌트 문제에서 봤었습니다만 그 마키아벨리에 대한 스토리죠.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정치적인 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또 르랑스 같은 어떤 뭐 박애나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자비로운 거, 계몽주의는 인간들의 생각을 일깨워야 된다. 이성으로 정신을 차려라는데 마키아벨리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로만 이야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슈가 됐었기도 하고 이 마키아벨리즘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마키아벨리즘이 무슨 독재를 했다고 그래서 잡았다라기보다는 이 효율적으로 정치하는 그 당시 이제 그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도 다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의 시견으로 보는 게 상대주의적 감각이 부족한 거고 그때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라는 걸로 보게 되면 웬만한 것들이 답이나 나옵니다. 왜 일부 다처제였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그때 사람들은 굴종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죠. 지금의 시선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또 다른 답이 보이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번 각국 지도자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진 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수 진보 통합정당 앙마르슈 이끌고 원외 정당 대선 당선.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요. 실제로 이제 이 진보나 보수나에 대해서 한 개씩 골라 뽑습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를 구성하는데 마크롱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했었죠. 물론 최근에 난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가분 이제 충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100%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힘듭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프랑스의 어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센세이션을 가져온 인물이죠. 차이간 대만 총통 한국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이 중국파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차잉여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 정부하고 굉장히 다툼이 심하고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한 총통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에서 이런 사람 안 뽑습니다. 만약 지지한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한번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개혁적 정책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왕세자가 이렇게 하니까 반발이 있었겠죠. 근데 왕세자가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뭐 돈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들한테. 4번 나레모드 모디 나왔네요. 경제성장 근간 3D는 민주주의 인구 수요를 제시하게 되면서 3D 정책 제시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계급간 이 안에 있는 카스트 같은 것들에서 좀 더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과 관세 무역 정복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죠. 그래서 노선 아메리카에 대한 얘기니까 나프타 골라주셔야 되죠. 협속한 협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이게 최근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반대로 이제 이쪽에 러시아 쪽에 바르샤바 조약국과 상대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최근에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죠. 아래쪽에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이제 농민들에 대해 쌀 개방에 대한 스토리였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형 다음에 설명하는 건 무엇인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평가는 이용된다. 로렌츠 공채에서 구해지는 면적 비율로 한다. 이거 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르지만은 실제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분위 분배를 5분위 분배율이라고 해서 분배 정도를 볼 때 쓰기도 하고 진위계수로 판단하기도 하죠.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엔겔계수 같은 것도 많이 출제됐고 빅맥도 많이 나옵니다. 물가를 판단할 때 하는 것과 소득이 차지하는 것에 대한 비율 같은 것도 잘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나 그 자금을 가르치는 말. 그래서 독수리처럼 뜯어먹는다. 부실기업에 남아있는 거 벌처펀드에 대한 스토리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업 정리해서 비싼 값에 팔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일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가끔씩 뜬금없이 김박스 하나 보내드릴까요? 왜냐면 이제 그 공장이나 회사를 이제 잡게 되면서 그쪽에서 물건 대금을 다 지불할 수 없는 재고를 갖고 이제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차도 바뀌어요. 차도 바뀌는 게 어떤 허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나이 때 친구가 타지 않을 차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 그 회사를 뜯어먹는다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매출을 내릴 수 없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제값을 꼭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벌처펀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이제 근래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거기에 유형으로 맞춰서 준비를 다 했으니까 예, 여기 시사 실제 기출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까지 한꺼번에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아마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